편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11차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2부는 그 6번째 순서로 글로벌 경영대학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방식은 대한민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되며 학보사의 기사와 학우분들의 여론을 반영한 사회자의 공통질문 이후 학보사 질문, 청중의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선거세칙 제45조에 따라 후보자님을 모셨는데요. 글로벌 경영대학 이정하, 신정은 후보자님이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체 소개 및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영대학 후보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글로벌 경영대학 후보단체 로군의 전 입후보자 이정하, 입후보자 신정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로군은 글로벌 경영대학 학우분들이 서로에게 이로운 영향을 받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은 이름입니다. 저희 로군은 글로벌 경영대학 학우분들에게 이로운 영향력을 드리기 위해 학우분들의 의견 및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경영대학 학생의 로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가지 공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글로벌 경영대학 학생의 실에 구급상자를 배치하겠습니다. 밴드, 파스, 생리대, 타이레놀 등 필요한 학우분들이 사용하시도록 배치해 두겠습니다. 추후 학우분들이 더 필요한 약이 있다면 설문조사와 의견을 반영해 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대여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계산기, 돗자리를 포함하여 담요와 보조 배터리까지 대여 사업을 확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 글로벌 경영대학 내 스터디 그룹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기당 스터디 그룹을 원하는 글로벌 경영대학 학우분들이 구글폼으로 제출한 구체적이고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스터디 그룹 계획서를 갖고 보고서 양식을 미리 배포할 것입니다. 추후 학기 중이나 학기가 끝날 때쯤에 배포했던 보고서 양식을 회수하여 평가 후 계획 이행률이 가장 높은 그룹에게 문화상품권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 문화의 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SNS 게시물을 통해 학번과 함께 댓글을 달아주신 학우분들을 추첨하여 영화관 티켓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경영대학은 GBS 졸업 인정 자격증이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졸업 시 졸업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므로 위 자격증 및 졸업 요건에 충분한 어학 성적을 취득할 시 취득한 날짜와 자격증 이름을 보고 분기별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자격증 그룹에 맞는 기프티콘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약, 온라인 e스포츠를 즐겨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게 오프라인 스포츠와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약, 정기적인 피드백 및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각 학과의 단톡방에 설문조사 링크를 돌려 정기적인 피드백을 수용하고 SNS나 각 학과 단톡방에 공약 이행률을 공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경영대학 후보자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후보자가 생각하는 학생 자치단체의 본질 부분인데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생 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의견과 권리를 대변하고 대학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학교의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오늘날 순천향의 학생 자치단체의 현실은 행사 중심적 성격에 가까워졌다 할 것입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학생 자치단체의 방향성과 미래는 무엇입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운이 생각하는 학생
학생자치단체는 학우분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학우분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야 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우분들의 의견과 권리를 대변하며 학교 생활의 편리를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자치단체의 미래도 소통을 통해 학생자치단체가 성장하는 것뿐 아니라 학우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로우는 학우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요구와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권한과 책임의 균형,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 및 위기관리 능력인데요. 질문 방식은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각 구성원이 보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하는 복합체로 구성됩니다. 단체의 목표는 조직의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수반되다. 흔히 권한을 권력으로 착각하여 학생 대표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이런 현실적 우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로운이 생각하는 권한이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우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능력을 가져 학생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학우분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나섰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로운은 학생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대표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학우분들을 위한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학우분들과의 신뢰를 쌓고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학생자치단체의 조직과 관심, 이 문제인식과 전략인데요. 질문 방식은 앞선 질문들과 같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그 명칭과 기원에서부터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인 만큼 학생들의 절대적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자치단체를 향한 무관심은 학생자치활동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학생자치단체를 향한 바램과 기대마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후보자께서는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분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학생자치단체가 실행하고 있는 공약안의 실질적인 실행과 그 결과에 대한 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이 학생자치단체가 제시한 공약안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되어 학교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자치단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약안을 단순한 약속이 아닌 학우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며 반드시 공약안을 이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학생자치단체장 정책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님의 공약과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학부사의 질문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부사에서는 두 분의 기자분이 나오셨습니다. 학부사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신문 홍보국장 박소라 기자입니다. 첫 번째 구급상자 배치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이 학생의 사무실에 방문해 구급상자를 사용해야 한다면 접근성이 낮아 학우들의 이용률이 낮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현재 확인한 바로는 유니토피아관의 구급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으로 운영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져 낭비가 발생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학우분들께 높은 질의 구급상자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학생의 사무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유니토피아관에 배치해달라는 학우분들이 요청이 들어오게 된다면 유니토피아관에 배치할 생각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한대 신문 이찬현 기자입니다. 이번 공약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원벗은 계산기 대여 사업을 실시했고 현재 여울은 이를 확장해서 계산기와 돗자리 대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노후는 여기에 보조 배터리와 담요까지 추가하여 대여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졌는데 매년 진행되는 대여 사업에 대해 효과적이라는 지표를 나타내는 자료가 있습니까? 효과적이라고 나타나는 자료는 없지만 제가 이번 연도 여울 학생회를 한 결과 여울 학생회를 했을 때 돗자리 대여 사업을 많이 빌려가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대여 사업 종류를 더 늘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보조 배터리와 담요를 추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시험 기간에 학우분들이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요 사업은 시험 기간에 학우분들이 늦게까지 남아 시험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기간에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네, 정리하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 사업 확장은 학우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서 공부하다가 에어컨 바람의 추위를 느끼시는 학우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담요를 추가하였고 요즘은 패드나 핸드폰으로 공부하는 학우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특히 시험 기간에 보조 배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나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보조 배터리와 담요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여 물품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보장 및 분실 관리가 힘들어질 텐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존 여울에 했던 방식으로 학생증으로 재학생인지 확인 후 성명, 학과, 학번, 전화번호 반납 일시를 받고 더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대여물품 관리는 돗자리 같은 경우는 반납 시 바로 학생 임원들이 돗자리를 털어 깨끗하게 유지할 예정이고 담요는 빈도수에 따라 세탁을 맡기거나 대여수 횟수가 잦을 경우 주에 한 번으로 세탁 주기를 줄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예정이고 보조 배터리는 사무실에 출근한 학생의 임원들이 항시 충전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경영대학 내 스터디 그룹 지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터디 그룹을 원하는 팀은 일단 다 받아주고 그 중에서 이행률 높은 팀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선별해서 그 몇 팀만 스터디 그룹이 형성되는 겁니까?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신 모든 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진행하고 그 후 저희가 보고서를 받아서 그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계획 이행률을 보고 문화상품권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정한 발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입니까? 저희는 지금 계획을 구체적이고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으로 최소 3개 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퍼센테이지로 계획 이행률을 가장 높은 그룹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고 저희가 제공드릴 스터디 그룹은 SNS에 공시하여 이 스터디 그룹이 어떤 계획을 하였고 어떻게 계획 이행률이 많이 나타났는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획 이행률이 가장 높은 그룹에게 문화상품권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퍼센테이지, 계획 이행률이 높다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받을 때 스터디 그룹 제가 보고서를 받을 때 구체적이고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으로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구체적이고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성적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향상된 성적 증명서나 혹은 자격증 취득 확인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고 저희가 계획 이행률이 높다고 판단할 시 문화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중앙도서관에서는 향설 스터디 그룹을 모집해 스터디 도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운이 제시하는 스터디 그룹은 중앙도서관 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학교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면 로운의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단과대 안에서 진행하는 스터디 그룹으로서 단과대 안에서 같은 관심사나 그런 주제로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탐구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 문화에 대한 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 단과대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영대학이 문화의 날을 기념해야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학우분들의 복지를 위해 문화의 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용돈을 받거나 알바를 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에 한정된 재정에서 살아가며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단과대에서 문화생활을 지원해준다면 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추천 후 영화관 티켓을 제공할 거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몇 명을 추천하실 거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한 달에 3명을 추천할 예정이고 추천할 때는 라이브 방송을 켜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인 사업으로는 SNS에 문화의 날 사업이라고 올리고 영화를 보고 싶은 이유나 영화관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 등을 작성하라고 하여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을 한해서 추첨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5번 자격증 취득 지원 공약 질문 드립니다. 지원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실행 방안이 추천인 점이 궁금합니다. 추천은 지원보다는 보상에 가까워 보이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선착순 아니면 추첨제로 둘 중 하나로 선발을 드릴 건데 아직 둘 중에서 뭘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첨제로 선발이 된다면 학우분들이 지원해 주신 지원 신청하신 학우분들 한해서 추첨을 통해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보상보다는 저희가 지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저희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 경영대학 특성상 자격증 필수인 과가 많아 페이백 신청자도 그만큼 많을 텐데 기프티콘 종류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 중이십니까? 저희는 한 그룹당 3명 또한 어학 자격증 부분에서 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영대학은 1그룹, 2그룹, 한국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졸업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므로 이 자격증을 취득 시 취득한 날짜와 자격증 이름을 보고 분기별로 추천 또는 선착순으로 자격증 비용에 맞는 자격증 그룹에 맞는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이전에 학생회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글로벌 경영대학은 졸업 요건이 토익 또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졸업에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 글로벌 경영대학 자격증 보상 환급 사례에서 자격증 성적이 학기 말에 나와 제대로 환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로운이 진행하는 자격증 보상 환급제 사업에서 일정상의 이유로 상품을 받지 못하는 학우가 존재한다면 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자격증 사업을 분기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격증이 아직 나오지 않아 상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다음 분기에 신청하시는 것도 받아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e스포츠 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스포츠 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e스포츠 대회는 오프라인 스포츠는 저희 오프라인 e스포츠 대회는 온라인 e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학우분들을 위해 계획한 것입니다. 유니토피아관 플로렌스 앞에서 지나가다가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물병 1분 안에 물병 여러 번 세우기, 간이 볼링 등에 대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건데 대회라는 건 큰 규모의 행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때 해도 무관한 작은 이벤트
저희는 온라인 스포츠를 즐겨 하지 않는 학우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스포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스포츠는 아직 미정이며 저희가 1분 안에 물병을 혼세우기, 간이 볼링 등은 아직 저희가 생각할 뿐이고 아직 미정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오프라인 스포츠를 개최하시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생각해 두신 홍보 방안이 있으십니까? 1차적인 홍보 방안으로는 SNS와 각 학과별 단톡방에 공지하여 쉽게 참여 가능함을 알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대회에 학우분들의 상품 결과를 공유하며 학우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과 재정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을 수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각 학과 단톡방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과 그 사업이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만족도가 낮았다면 그 낮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 후 피드백을 받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월 초에 피드백 수용 및 피드백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하여 각 학과 단톡방에 공지 및 SNS에 공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약 공약 이행률 공시 기간은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할 예정입니다. SNS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이고 각 학과 단톡방에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의 공약에는 소통 창구에 대한 공약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설문조사 이외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처럼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는 없는 겁니까? 학우분들과의 소통은 꾸준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공약에 제시되어 있는 소통 관련 사업을 우선으로 꾸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각 학과의 학계장들과 만남을 통해 각 학과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건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하겠습니다. SNS를 이용할 시 건의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과 직접 검색을 해서 의견을 남긴다는 방식이 SNS를 잘 활용하지 않거나 익숙치 않은 학우분들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잦은 피드백과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월 마지막 주에 대부분의 학우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학과별 단체방에 설문조사 링크를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문조사 참여도가 낮다면 공약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각 학과의 학계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 학과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의 건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후보자의 경우 교내 활동 이력이 없으신데 학생자치단체 장으로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비록 학생의 경험은 없으나 대외 활동을 통하여서 행사의 기획과 이상 관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 능력을 키워왔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학생회에서도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학생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학우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하고 창의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하며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정보와 능력을 수용하고 보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부후보자의 경우 별다른 학생회나 단과대 경험이 없으십니다. 일반 학우 입장에서 학우분들이 학생자치단체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만 답변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저는 홍보가 덜 되거나 학우분들의 관심을 끌 수 없었던 사업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e스포츠를 즐겨하지 않았기에 작년에 진행했던 e스포츠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럼 글로벌 경영대학 학우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개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사용률이 떨어지는 강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전공 강의실의 경우 자주 사용하기에 고장난 기계나 장비의 부족이 바로 고쳐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교양 수업을 주로 하는 강의실의 경우엔 고장이 나거나 필요한 부분을 바로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불편하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원의 전반적인 공약들은 학과 학생의 차원에서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로원의 공약들이 굳이 단과 학생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터디 그룹 지원에 대한 공약은 각 학과 학생회들이 하기에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준비하시고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약일 수 있지만 단과대에서 이루어졌을 때 보다 더 다양한 학우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영대학 학생분들은 모두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스터디 어브로드라는 과목으로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해외에서 조별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타지에서 타 학과의 사람들과 협동심 및 연합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언어의 장벽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로운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패널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봉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중 질문 순서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청중의 질문을 먼저 받은 이후 온라인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사회자가 질문을 대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관한 내용은 질문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자가 허위 사실 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 후보자께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책에 대한 질문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님들께서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어 질문 의사를 표현해주시고 질문자를 특정하였을 때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어떤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실 것인지 선택하신 후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청중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하신 분 한서진 기자입니다. 1번 구급상자 배치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급상자 배치 사업은 학우들이 높은 질의 의학을 사용하는 치료의 목적이 아닌 위급할 때 바로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문의가 들어오고서 유니토피아관을 배치한다는 것은 늦은 대처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유니토피아관에 현재 확인한 바로는 구급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인으로 운영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져 낭비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학우분들에게 높은 질의 구급상자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사무실에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면 유니토피아관에 배치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이미 유니토피아관 3층에 구급상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대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청중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뢰하는 신문기자 이현정입니다. 사법 공약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뚜렷한 성과의 대상은 누구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예시로 자격증 취득을 예시로 드셨는데 그렇다면 공약 5번과 3번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청중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천대 신문 지혜실 기자입니다. 의원은 학우분들의 의견 및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여 사업에 추가하는 물품에 대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학우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담요와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와 다양한 학우분들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하여 넣은 부분이라 적은 개수로 일단 준비를 할 예정이고 추후에 필드백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물품이 들어온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대 신문기자 이현선입니다. 아까 부후보자님께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공약을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학우분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시고 저희에게 건의사항을 넣어주신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 점검하고 보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순천향대 신문 김미근 기자입니다. 6번 e스포츠 대회 개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스포츠가 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오프라인 행사가 미정이라면 e스포츠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이 있나요? 네, e스포츠에 대한 확정적인 건 e스포츠 대회는 기존과 같은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e스포츠에서는 확정된 것이 있지만 오프라인에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의 종목이 적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매우 적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니즈를 확인한 것이 있나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e스포츠 대회를 볼 때마다 e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저는 그저 관람하는 즐거움만 있어서 아쉬웠기 때문에 오프라인 스포츠를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3번 단과대 스터디 그룹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노후는 단과대 안에서 진행하는 스터디 그룹이 한철 스터디 그룹과 다른 점을 단과대 내의 학우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이는 온전한 학습을 위한 스터디 그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상품권을 받기 위해 스터디 회원이 별도로 전환인도의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혹시 마지막 질문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많은 상품권을 받기 위해 스터디 회원이 별도로 전환인도의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네, 저희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난이도의 자격증을 여러 번 취득하는 것보다 고난이도의 자격증 한 번 취득하는 게 더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글로벌 경영대학 졸업 요건에 1그룹, 2그룹, 3그룹에 있는 난이도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그 자격증별로 난이도를 또 나누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향대 신문 김유빈 기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큰 단과대를 운영해야 하는 일인데 현재의 모습으로는 내년에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준비하시는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네, 시간 조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학우분들과 꾸준한 소통 및 함께 성장하는 단체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학우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요구사항을 반영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생자치단체 또는 학우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세운 공약들로부터 학우분들이 이로운 영향을 받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노은이 함께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연대 신문 기자 이현서입니다. 로우는 소통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님 발언에서 학과 학생들을 대표한 학회장과의 대화를 여건이 대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소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여건이 대면이 아니라 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과장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 재정비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피드백이 부족할 경우에 학회장들과의 만남을 통해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교 일정 등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대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광경영학과 이재희입니다. 그럼 6번째 e스포츠 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는 e스포츠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e스포츠 하나만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것에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동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회를 개최한다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학생회를 몇 명으로 꾸려갈 것인지, 그리고 그 인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e스포츠를 진행할 때 시간대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e스포츠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때 인력이 상당히 많이 차지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생회 인원들은 현재 12명에서 14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e스포츠는 수업이 끝난 후 저녁에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스포츠도 피드백을 받은 후 만약 축구대회나 농구대회 등을 바라신다면 저녁에 진행할 계획이고 그 외에 다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10시에서 5시 정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라고 말씀하셨죠? 네,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다음으로는 온라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본 후 선착순이나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해 각 지역마다 자격증 지원 사업이 잘 되어 있고 또는 인간 환급반 등으로 자격증비를 전액 환급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격증 혜택을 아예 받지 못했으면서 추첨이나 선착순에서 떨어진 후보가 역차별이라고 느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각 학우분들이 얼마나 지원을 받았고 어떻게 환급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차별이라고 느끼신다면 추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로운에서 학우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만든 공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다. 저희는 학우분들이 개인의 전공이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학생분들에게 유익하고 학생분들에게 이로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터디 그룹 지원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네, 그 처음 질문에 대한 후속 질문이 들어왔는데 역차별로 느낀다면 추후 조치를 취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인가요? 정책이 전부 두루뭉실하고 후속 조치를 생각해놓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 말고 정말 현실적인 답변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자격증 취득 지원을 만들 구글 폼을 만들 때 다른 지역마다 자격증 지원 사업을 받았는지 혹은 전액 환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추첨을 하고 아무도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끼리 추첨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항 6번에서 2라고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e스포츠인 줄 알았는데 오프라인 행사까지 하는데 왜 그 2를 쓰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에 괄호를 적은 이유는 e스포츠와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스포츠를 해서 이를 뺄 수도 있게 해서 e스포츠 해서 이를 괄호로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설 스터디보다 로운이 하는 스터디 그룹이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냐는 질문이 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준비할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설에서 하는 스터디 그룹은 큰 학교 부분에서 조직하는 스터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과대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의 학과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지만 큰 학교 부분보다는 축소된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하는 환경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아까 말한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는 스터디 어브로드라는 과목으로 해외에 나가게 될 때 그 안에 해당하는 과의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협동심과 연합력을 조금 더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영대학에서 문화의 날을 기념해 문화의 날을 즐겨 영화값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로운이 진행하는 이유는 학우분들의 복지 향상 때문입니다. 용돈을 받거나 알바를 하시는 학우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에 한정된 재정에서 살아가며 문화생활을 즐기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에서 문화생활을 지원해 준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관 티켓인 이유는 박물관이나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문화의 날에는 박물관이나 전시회장에는 대부분 무료 입장이기에 저희는 영화관 티켓을 제공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영화관 티켓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2번에 대해 질문을 드린다고 하는데 담요와 보조 배터리를 대여사로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까지 대여를 해줄 수 있는지 한 사람당 최대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 사업 시간은 최대 하루까지 빌릴 수 있고 6시까지 빌릴 수 있지만 반납은 최대 하루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 7번 정기적인 피드백 및 재정비 부분에 있어 질문드린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피드백 관련해서는 지금도 설문조사는 진행 중인데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정 후보님께서 행사 후 설문조사를 받고 피드백 수용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해당 행사가 마친 후 피드백을 받아 수용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당 행사가 마친 후 피드백을 받아 수용한다는 행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급상자나 추후 계속 유지되어 있는 행사들 위주로 받을 것입니다.
또한 행사가 진행하기 전에도 피드백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괜찮은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통에 대한 질의에서 학과 단체 카톡방에 건의를 받겠다는 답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건의를 한 후에 답변을 받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느끼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건의를 한 후에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단체 카톡방에 계시고 그 안에서 설문조사 링크를 제공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쓰는 시간을 생각해 2분 정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와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로운의 공약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행사, 그런 공약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공약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이 있으신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시한 공약은 예산이 드는 사업들이 꽤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예산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연초 월별로 구체적인 예산안을 계획하고 추가 예산 신청을 안 하는 방식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영대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도 본 전공생과 똑같이 자격증, 어학 등의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증 사업은 복수 전공생에도 적용이 되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복수 전공생은 학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회는 복수 전공생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쓰는 시간을 생각해 2분간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들어오지 않으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중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점들을 말씀하시거나 유권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글로벌 경영대학 학우분들과 선거관리위원회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희 로우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만큼 후보자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우분들을 위해 신중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언제나 소통을 중요시하며 꾸준하고 실질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업만을 제공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아님을 잊지 않고 학우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겠습니다. 학우분들의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글로벌 경영대학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음 후보자 토론회는 10월 31일 18시 30분 총대위원회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2025 학생자치단체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권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경영대학 정책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